안녕하세요. 달콤한 인생을 꿈꾸는 달콤한 김실장입니다. 제 상담 강의는 실장님이 안 계실 때 그 상담을 대신해야 되는 분들이 들으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상담을 막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들으시거든요. 강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동의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멘트 아니면 굉장한 스킬 이런 것들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멘트 알려준다는 세미나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고 분명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막상 듣고 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인별그램 많이 보시잖아요. 저는 자꾸 뭘 사고 또 사고 속고 지금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저도 예뻐지고 싶으니까 좋다고 하는 뷰티 아이템 또는 다이어트 제품 이런 것들을 많이 사봤어요. 그런 물건들을 살 때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광고에서 말하는 것처럼 당연히 될 줄 알았죠. 그런데 과연 그 안 지워진다다 립스틱은 밥을 먹으면 안 지워질까요? 이렇게 마스크에 화장품이 정말 묻어나지 않았을까요? 속눈썹 영양제를 정말 열심히 발라봤는데 벌써 그랬다면 저는 낙타 속눈썹이 되어 있었어야 될 거예요. 혹시 자기 전에 먹기만 하면 살이 빠진다는 다이어트 보조제 드셔보신 적 있으실까요? 정말 열심히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지금 살이 너무너무 빠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걸로는 안 되나 보다. 열심히 운동을 하자. 또 이렇게 했더니 우리 친절한 알고리즘이가 또 저에게 운동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영상을 보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열심히 안 하고 저장을 눌러요. 언젠간 봐야지. 나 시간 나면 할 거야. 근데 절대 안 해. 그쵸? 한다 해도 꾸준히 빠질 때까지 유지를 못해요. 이 삶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세미나, 상담 세미나를 듣는 게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좋다는 상담 세미나를 들었는데 동의율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이 끝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만 하다가 저는 결국 그런 상담 세미나를 10번, 100번을 들어도 남의 걸 아무리 내가 가지고 와서 베껴서 한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상담에 적용하지 않고 내가 부딪혀보지 않는다면 바꾸기가 힘들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 화려한 멘트들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환자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딘가에 우리가 병을 고치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 상담하시는 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너무 화려한 멘트로 상담을 막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와, 이분은 진짜 너무 상담을 잘하신다. 내 병을 완벽히 고쳐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런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저는 약간 의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 건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나 직원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상담을 잘하기 위해서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멘트를 고민하기 이전에 환자분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멘트를 고민을 해보자.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상담의 본질에 대한 기준과 생각이 명확해졌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응대하는 환자분들을 보면 나보다 나이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때로는 나보다 말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엄청 조리 있게 잘하시더라고요. 비용적인 얘기를 할 때 보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가 굉장히 협상의 기술이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 어때요? 바짝 쫄아서 내가 질질 끌려가는 상담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고 뭐고 동의율이고 뭐고 빨리 이 상담 끝냈으면 좋겠다. 환자분도 가시고 나도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고민을 하다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어디로 가냐면 환자의 성향을 잘 분석해서 그대로 응대를 해보자, 그렇게 상담을 해보자 라는 것들로 넘어가게 됩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디스크라는 것은 성격 유형이 아니라 행동 유형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꼭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득이 있는 것은 맞아요. 거기에 맞춰서 응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온몸으로 나 성격 엄청 급하거든? 이렇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남성이 있다고 봅시다. 나 지금 급해. 나 지금 빨리 비용만 알려줘. 이런 환자분들에게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천천히 말씀드리고 결론도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벌써 상담실 문 열고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신중하고 깐깐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메모를 한다든지 제 눈을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신다든지 엑스레이를 분석하신다든지 엑스레이를 사진을 찍어 가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다짜고짜 오늘 선납하시고 가시면 할인해 드릴게요. 오늘 바로 결정하세요. 이렇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하다 보면은 환자분들한테 신뢰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처음 만난 사이고 말도 한마디 안 나눠봤는데 최대한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생각을 보여주지 않는 환자분들의 MBTI를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쵸? 아무튼 그래서 저도 차트에 강력한 D형, 이분은 CCC 이렇게 적어놓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저는 재상담을 할 때 그 환자분을 기억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차팅을 같이 보고 있는 원장님들이나 저희 직원 선생님들이 환자를 응대함에 있어서 참고를 하라는 것 뿐입니다. 저에게 디스크든 환자의 유형별 응대는 상담할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모든 환자의 본질은 똑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본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럼 그 본질이 뭐냐? 치과는 무서워요. 맞죠? 그게 통증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어쨌든 내 신체의 일부를 맡기고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가는 병원에서 좋은 치료를 합리적으로 잘 받고 싶다. 이게 모든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걸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질은 환자의 사회적 지위, 나이, 성향, 성별, 성격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 다 똑같아요.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막 대충 해도 되니까 싸게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환자분들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저렴하게 하더라도 믿을 만한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싶은 게 환자의 본질이에요. 그쵸? 물론 부가적인 요소들, 어떤 대단한 스킬, 화려한 멘트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해요. 공부를 충분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기 이전에 상담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이 본질을 깔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본질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